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가장 뜻밖의 음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하루 매출 87달러 문을 닫기 직전이던 미국 볼티모어의 60년 전통 식당. 손님은 끊겼고 가게는 조용했고 주인은 아내를 잃은 뒤 혼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온 며느리가 조용히 국수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화려한 음식도 아니고 비싼 요리도 아닌 그저 따뜻한 국물의 잔치국수. 그런데 그 한 입이 한 남자의 인생을 바꾸고 망해가던 식당을 살리고 결국 미국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이 국수를 먹고 울었을까요? 왜 미국인들은 이 평범한 국수 앞에서 줄을 서기 시작했을까요? 지금부터 미국을 울린 잔치국수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 오브라이언입니다. 올해 나이는 58살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직도 쉽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때의 공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볼티모어의 저녁 냄새, 텅 빈 홀에 흐르던 그 고요함, 그리고 하얀 국물에서 올라오던 김. 그게 다시 떠오르면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일어난 일이 저 혼자 가슴에 묻어두기엔 너무 아까운 이야기인 것 같아서요. 저는 볼티모어에서 태어나 볼티모어에서 자랐습니다. 체서피크만의 짠 바닷바람을 맡으며 자랐고 12살 때부터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미국 볼티모어의 60년 전통 식당. 아버지가 세우고 제가 이어받은 가게입니다. 올해로 60년이 됐습니다. 60년이라는 시간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저는 몸으로 압니다. 전성기 때는 주말이면 대기줄이 가게 밖으로 30m씩 늘어섰어요. 28개 테이블이 2번, 3번씩 돌아갔고 주방에선 쉴 새 없이 증기가 올라왔습니다. 볼티모어 사람들은 여름이면 반드시 한 번씩 왔어요. 생일, 졸업, 기념일. 뭔가 축하할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저희 가게를 떠올렸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제 아버지가 만들고 제가 지켜온 것이 그 도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는 게요. 그 중심에 캐롤이 있었습니다. 아내 캐롤은 계산대 앞에 서서 손님들 이름을 하나씩 불러줬어요. 30년 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어떤 손님이든 2번 오면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3번째 오면 그 사람 가족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그냥 밥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캐롤의 목소리를 들으러 왔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홀에 있으면 가게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 같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후회스러워요. 캐롤이 떠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럽진 않았어요. 2년을 같이 싸웠으니까요. 병원을 오가고 약을 바꾸고 한 번은 멀리 애틀랜타까지 치료를 받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캐롤은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걱정할까봐 참은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도 결국엔 못 이겼어요. 그 사람은 조용히 갔습니다. 마지막 밤에 제 손을 꼭 쥐고 한마디 했어요. 가게 잘 부탁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붙들고 버텼어요. 가게가 있는 한 캐롤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생각으로요. 주방 타일 위에 남은 캐롤의 손길, 계산대 서랍 속에 아직도 꽂혀있는 캐롤이 쓰던 볼펜, 창가 테이블 하나에 캐롤이 늘 두던 작은 화분. 저는 그것들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치울 수가 없었어요. 치우는 순간 그 사람이 정말 없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캐롤이 없는 첫 봄은 길었습니다. 아주 길었어요.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홀을 둘러보면 그 사람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너무 크게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빈자리에 익숙해지려고 했어요. 익숙해지는 척이라도 해야 가게를 열 수 있었으니까요.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손님이었어요. 캐롤이 떠난 뒤로 가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지 실제로 달라진 건지 처음엔 구분이 안 됐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왔으니까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첫 해에 매출이 20% 빠졌고 작년엔 30%가 더 줄었어요. 28개 테이블 중 주말에 차는 건 많아야 6개에서 7개였습니다. 평일엔 2~3개였죠. 어떤 날은 점심시간 내내 테이블이 하나도 안 찼어요. 저는 그래도 주방을 열었습니다. 소스를 만들었고 홀에 내다 놓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그 반복이 어느 순간부터 고통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감각했어요.
무감각한 게 오히려 더 편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요. 단골이 하나씩 발기를 끊었습니다. 처음엔 인사도 했어요.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라거나 이사를 가게 됐어요 라거나 나중엔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어떤 날 저녁 저는 혼자 계산대 앞에 앉아서 오늘 매출을 계산했어요. 테이블 셋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는 캐롤 볼펜을 꺼내서 그냥 한참 들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쓰지 않고요. 아들 더글라스는 달랐습니다. 더글라스는 저랑 많이 다른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수학을 잘했고 볼티모어를 일찍 떠났습니다. 지금은 시카고에서 회계 일을 해요. 가게에 대해선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더글라스는. 어머니 장례식 때 딱 한 번 말했습니다. 아버지, 가게 정리도 생각해보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아들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숫자만 보면 더글라스 말이 맞았죠. 그냥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캐롤이 부탁한 것을 저버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더글라스도 더 이상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더글라스는 재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한국에서 온 여성이었어요. 이름은 수연이었고 나이는 32살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솔직히 어색했어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인사를 나누고 밥을 먹는 시간 내내 수연은 조용했습니다. 웃기는 했어요. 입가에 살짝 올라오는 그런 미소요. 하지만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낯설었어요. 어색한 건지, 저를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글라스는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수연이 원래 그래요, 아버지. 수연은 가끔 저를 찾아왔습니다. 더글라스가 출장이 있을 때면 혼자 볼티모어에 내려와서 가게 근처 작은 집에 묵으며 이틀이나 사흘 정도 머물다 갔어요. 이유를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묻기가 이상하게 어색했거든요. 수연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연이 하는 일은 딱히 없었어요. 가게 일을 돕겠다고 나서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방에만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있었어요. 아침에 제가 가게 문을 열면 수연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창밖을 봤고 제가 주방에서 나오면 가볍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말도 없고 도움도 없고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조용한 존재감이 가게를 조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텅 비어있는 공간이 덜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았달까요. 제가 잘못 느낀 건지도 모르지만 수연이 그 구석 자리에 앉아 있을 때만큼은 28개의 테이블이 조금 덜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도 수연이 와 있었어요. 온 지 이틀째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마감을 하고 주방 불을 끄려던 참이었어요. 마지막 테이블을 닫고 의자를 올리고 문을 잠그기 전 마지막으로 가게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28개 테이블, 28개가 전부 비어 있었어요. 창밖엔 볼티모어의 밤이 깔려 있었고 가게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가 어느 날부터 익숙해져서 더 무서웠어요.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캐롤이 여기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났어요. 그 생각은 언제나 나쁜 타이밍에 왔습니다. 가장 조용할 때, 가장 아무것도 없을 때요. 그때 수연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작은 냄비였습니다.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뭔가 따뜻한 냄새가 공기를 타고 흘러왔어요.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카운터 앞 테이블에 그걸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릇 하나를 꺼냈어요. 하얀 국물이었습니다. 그 안에 가느다란 면이 담겨 있었어요. 위에는 달걀 지단 같은 것과 잘게 썬 초록빛 채소가 얹혀 있었습니다. 단출했어요. 화려한 것도 없었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볼티모어 음식이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낯선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차갑지 않은 냄새였습니다. 수연이 말했어요. 딱 4마디였습니다. 잔치국수예요. 드세요. 저는 그 그릇을 한참 바라봤어요.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배가 고프지도 않았고 낯선 음식이 반갑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루가 너무 길었고 너무 조용했고 저는 그냥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이런 날엔 뭘 먹어도 맛을 모르는 날이에요. 저는 그런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연이 자리를 피하지 않았어요. 멀찍이 서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게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빨리 먹으라거나 맛있을 거라거나 그런 말이 없어서요. 그냥 놔두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요.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이 숟가락 안에 담겼습니다. 하얀 국물이었어요. 김이 올라왔습니다. 입 앞으로 가져가는데 이상하게 손이 멈췄어요. 왜 멈췄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도 정확히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냥 멈춰 있었습니다. 그 김이, 그 냄새가 뭔가를 건드리는 것 같았어요. 아직 입에 닿지도 않았는데 뭔가가 먼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숟가락이 입 앞에 있었어요. 국물이 식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태로 멈춰 있었어요. 숟가락이 입에 닿는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못했습니다. 맛을 느끼기 전에 뭔가가 먼저 왔어요.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온도 얘기가 아니에요.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가슴 어딘가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녹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것이 천천히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숟가락을 든 채로 그 자리에서요. 국물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자극적이지도 않았고 강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맑고 따뜻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상하게 깊었어요. 바닥이 있을 것 같은데 자꾸 내려가는 것 같은 깊이였습니다. 저는 한 입 먹고 멈췄어요. 그리고 또 한 입 먹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입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번지는 것 같았는데 그게 맛인지 감정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면은 가늘었습니다. 제가 평생 먹어온 것들과는 달랐어요. 굵고 거친 것들을 좋아했던 저한테 이런 가는 면은 낯선 거였습니다. 근데 그 가느다란 면이 국물을 머금고 있는 방식이 뭔가 달랐어요. 힘을 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억지가 없는 것 같았어요. 꽉 쥐지 않아도 다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반쯤 먹다가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당황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음식을 먹다가 눈물이 날 뻔한 건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아내 장례식 때도 저는 울지 않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참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볼티모어의 어느 텅 빈 식당에서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낯선 음식 앞에서 저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캐롤 생각이 났어요. 왜 그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물이 캐롤을 닮은 것도 아니고 수연이 캐롤과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났어요. 따뜻한 것이 들어오는 순간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터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음식을 먹어도 배가 찰 뿐이었고 잠을 자도 쉰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가 지나가는 것만 알았어요. 계절이 바뀌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살아 있었어요. 그게 그날 처음 들렸습니다. 하얀 국물 한 모금에 저는 수연을 보지 않았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릇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다 먹었어요.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접시를 치우지도 않았고 어땠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고마웠어요. 그때는 그게 왜 고마운지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맛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맛이라기보다 감각이었어요. 따뜻하고 맑고 깊은 그 감각이 자꾸 돌아왔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그 국물 냄새가 떠올랐어요. 오래된 냄새 같기도 하고 처음 맡은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맡은 것 같기도 했어요. 근데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그 국물 색깔을 떠올렸습니다. 하얗고 맑은 색이었어요. 다음날 가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를 찌면서도 그 국물 생각이 났어요. 손님 없는 홀을 닦으면서도 그 면 생각이 났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저는 60년 가까이 요리만 해온 사람입니다. 가게에서 다른 음식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다른 음식이 눈에 들어온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자꾸 잔치국수가 떠올랐어요. 손을 놀리는 동안에도, 빈 테이블을 바라보는 동안에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볼티모어를 떠났어요. 더글라스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저는 수연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음식 얘기도 안 했어요. 꺼내기가 어색했습니다.
58살 먹은 남자가 며느리가 끓여준 국수 한 그릇에 이런다는 게 스스로도 이상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생각은 계속 났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어요. 억지로 지우려 하면 더 선명하게 남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가게 카운터에 앉아서 멍하니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메뉴로 팔면 어떨까? 황당한 생각이었습니다. 60년 된 전통 가게에서 한국 국수를요. 저도 웃었어요. 그냥 흘려보내려 했는데 그 생각이 자꾸 걸렸습니다. 손님이 없는 게 현실이었고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방법을 몰랐습니다. 수십 년을 같은 방식으로 해온 사람이 갑자기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인지 엉뚱한 데서 자꾸 뭔가를 찾으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어느 새벽에 주방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어요. 새벽 4시쯤 됐을 겁니다. 잠이 안 와서 가게에 나온 건데 주방에 들어서니까 그냥 해보고 싶어졌어요. 국수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혼자서요. 수련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고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이상한 고집이었습니다. 전날 밤에 레시피를 찾아봤어요. 잔치국수라고 찾으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재료는 어렵지 않아 보였어요. 면이랑 멸치랑 다시마, 그리고 달걀. 근처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해뒀다가 장을 봤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요. 괜히 알려지면 창피할 것 같았습니다. 58살 먹고 처음으로 레시피를 검색한 셈이었어요. 주방에서 혼자 냄비를 올렸습니다. 멸치를 넣고 끓이기 시작했어요. 레시피 영상에서 본 대로 따라했습니다. 다시마도 넣었어요. 거품을 걷어냈고 불을 줄였습니다. 국물색이 올라왔어요. 비슷해 보였습니다. 면을 삶았고 달걀을 풀어서 지단을 붙였어요. 생각보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냄새도 나쁘지 않았어요. 국물이 하얗게 우러나는 걸 보면서 저는 이번엔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릇에 담았습니다. 눈으로 보기엔 비슷했어요. 흰 국물에 가는 면, 위에 지단까지요. 색깔도 비슷했고 생김새도 비슷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먹었습니다. 달랐어요. 그냥 국물이었습니다. 따뜻하긴 했지만 그냥 따뜻한 거였어요. 맑긴 했지만 그냥 맑은 거였습니다. 그날 수연이 내밀던 그것, 한 모금에 가슴이 뚫리는 것 같던 그 감각이 없었어요. 완전히 없었습니다. 밍밍했어요.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뭐가 빠진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재료는 같은 것 같은데 결과가 달랐어요. 보기엔 같은 음식인데 먹으면 달랐습니다. 2번, 3번 더 먹어봤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음식이었습니다. 먹으면 배가 차는 그냥 음식이요. 제가 찾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 국물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가던 그 느낌이 없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그릇을 바라봤어요. 그 국물이 식어가는 걸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냄비를 들고 싱크대 앞에 섰어요. 버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어요. 새벽 4시에 혼자 주방에 들어와서 처음 만들어보는 한국 국수를 끓이다가 실패하고 있는 58살 남자가 뭔가 싶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창피했습니다. 더글라스가 알면 뭐라고 할지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평생계 요리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 며느리, 음식 한 그릇을 따라 만들려다 실패했다는 게 누군가한테 들키면 안 될 일 같았습니다. 저는 이걸 아무도 모르게 끝내고 싶었어요. 냄비를 기울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방 불이 켜졌어요. 수연이었습니다. 저는 굳었어요. 수연은 이미 볼티모어를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알았지만 그건 그 다음 얘기고요. 그 순간 저는 냄비를 들고 서 있었고 수연은 문간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국수가 담긴 냄비, 가스레인지 위에 흩어진 재료들, 새벽 주방 불빛 다 보였을 겁니다. 저는 내려놓을 수도 없었고 들고 있기도 어색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연도 잠시 말이 없었어요. 주방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냄비 안을 들여다봤어요. 국물 냄새를 맡았습니다. 남은 면을 봤어요.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멸치 봉지도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한참을요. 그 눈빛이 뭔지 저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내는 것도 아니었고 놀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이건, 아버님, 이건 멸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수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혼내는 것도 아니었고, 가르치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 냄비를 들고 있었어요. 내려놓기가 어색했습니다. 그 자세 그대로 수연 말을 들었어요. 새벽 주방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냄비 안에서 식어가는 국물 소리만 가끔 났습니다. 수연이 냄비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국물색을 봤어요. 냄새를 맡았습니다.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국물이 너무 빨리 끓었어요. 멸치도 너무 오래 있었고요. 이러면 쓴맛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쓴맛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수연이 찬장을 열었어요. 제가 사온 멸치 봉지를 들었습니다. 뒷면을 봤어요. 그리고 살짝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국물용이 아니에요, 아버님. 그랬습니다.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멸치가 다 같은 멸치인 줄 알았습니다. 60년을 요리한 사람이 멸치 종류를 몰랐어요. 창피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수연이 말하는 방식이 그랬습니다. 틀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작은 것 같아도 듣는 사람한테는 달랐어요. 그날 새벽, 수연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방 앞치마를 가져왔어요. 제 것이었는데 허리춤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찬장을 다시 열었어요. 냉장고도 열었습니다. 있는 재료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뭔가 말해야 하나 싶었는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괜찮다고 해야 하나, 됐다고 해야 하나, 고맙다고 해야 하나.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같이 해봐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수연은 먼저 국물부터 다시 잡았어요. 멸치는 제가 사온 것 말고 수연이 가방에서 꺼낸 작은 봉지에 든 것을 썼습니다. 들고 다닌 거였어요. 그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별로 없는데 준비는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었습니다. 불을 약하게 했어요. 아주 약하게요. 제가 했던 것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저는 그게 답답했어요. 이렇게 약한 불로 언제 우러나나 싶었습니다. 속으로 그랬어요. 말은 안 했습니다. 근데 수연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냥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으면서요. 가끔 뚜껑을 살짝 들고 안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덮었습니다. 급하면 안 돼요. 천천히 우려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국물 얘기를 하는 건지 다른 얘기를 하는 건지 잠깐 헷갈렸습니다. 그냥 넘겼어요. 근데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그날 새벽에 끝났습니다. 국물이 나왔어요. 아까보다는 맑았습니다. 쓴맛도 없었어요. 근데 뭔가 부족했습니다. 깊이가 없었어요. 맑긴 한데 그냥 맑기만 했습니다. 수연도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어요. 아직 아니에요. 저도 알았습니다. 그날 새벽 우리가 끓인 그 국수를 먹으면서 나쁘지 않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그날 수연이 처음 내밀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그 국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한 겹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 한 겹이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틀 뒤에 다시 했습니다. 수연이 다시 왔어요. 이번엔 재료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멸치 종류가 달랐어요. 다시마도 달랐습니다. 저는 옆에서 보고만 있었어요. 수연이 하는 걸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불 높이, 재료 넣는 순서, 다시마 건져내는 타이밍. 다 달랐어요. 세세한 것들이 달랐습니다. 60년 동안 요리를 해왔으면서도 저는 그런 것들을 몰랐어요. 걔 요리는 그냥 몸으로 했습니다. 생각 없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건 달랐습니다. 생각을 해야 했어요. 두 번째 국물은 더 맑았습니다. 냄새도 달랐어요. 좋은 방향으로요. 면을 삶았고 그릇에 담았습니다. 달걀 지단도 올렸어요. 수연이 썰어줬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아졌어요. 분명히 나아졌습니다. 근데 아직 아니었어요. 뭔가 한 겹이 더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연도 제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 없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니라는 걸요. 그렇게 반복됐습니다. 사흘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수연이 오면 우리는 새벽 주방에서 국수를 끓였어요. 더글라스는 몰랐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고 수연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둘만 아는 일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어색했습니다. 처음엔요. 어떤 날은 국물이 탁했습니다. 멸치를 너무 오래 뒀어요. 어떤 날은 면이 불었습니다. 타이밍을 놓쳤어요. 어떤 날은 간이 안 맞았어요. 짰습니다. 어떤 날은 맑은데 밍밍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똑같이 한 것 같은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같은 재료, 같은 불, 같은 순서인데 매번 달랐어요. 수연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오늘은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어색하지 않아졌습니다. 수연이 냄비를 저한테 넘겼어요. 직접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연이 하는 걸 봐온 대로 따라했어요. 불 높이를 낮췄고 멸치를 넣었고 천천히 기다렸습니다. 수연이 옆에서 봤어요. 말 없이요. 그러다 다시마 꺼내는 타이밍이 됐을 때 수연이 손짓으로 알려줬습니다. 말이 아니라 손으로요. 저는 그 타이밍에 다시마를 건졌어요. 국물이 달랐습니다. 제가 처음 혼자 했을 때와요. 뭔가 달라졌어요. 아직 완성은 아니었지만 달랐습니다. 제 손으로 한 것이 달라졌다는 게 이상하게 기뻤어요. 오래된 기분이었습니다. 처음 요리를 배울 때 아버지한테 잘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같은 기분이었어요. 오래돼서 잊고 있던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수연이 웃었어요. 환하게 웃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그게 보였습니다.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날 새벽에 처음으로 말다운 말을 했습니다. 수연이 물었어요. 아버님은 언제부터 요리하셨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12살.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13살이요. 그게 다였습니다. 짧은 대화였어요. 근데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 수연은 며느리였는데 그날부터는 달랐어요.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같은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같은 냄비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달랐어요. 시도는 계속됐습니다. 어느 저녁, 수연이 돌아간 뒤 혼자 주방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도 아니었습니다. 10번이 넘었는데도 아직 아니었어요. 저는 국수 그릇을 앞에 두고 한참 있었습니다. 먹지도 않고요. 이걸 왜 하고 있나 싶었어요. 가게는 여전히 조용했고 28개 테이블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국수를 만드는 동안만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았는데 다 끝나고 나면 똑같았습니다. 가게는 가게였고 저는 저였어요. 캐롤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상한 타이밍에 그 생각이 났어요. 주방 불빛 아래서 식어가는 국수를 보면서요. 캐롤은 이 국수를 먹어봤을까? 먹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맛있다고 했을까? 아니면 이상하다고 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이유 없이요. 생각이 거기까지 가면 저는 그냥 멈췄어요.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진짜로요. 이걸 계속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싶었어요. 국수를 완성한다고 손님이 오는 것도 아니고 가게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며느리랑 새벽마다 국물을 끓이고 있는 58살 남자였어요. 그게 뭔가 싶었습니다. 진지하게 뭔가 싶었어요. 다음 날 수연이 왔을 때 저는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하자고요. 이쯤 하면 됐다고요. 근데 수연이 먼저 재료를 꺼냈어요. 이번엔 다른 게 있었습니다. 작은 병이었어요. 저는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국간장이에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수연이 설명했습니다. 색은 안 나고 간만 잡아줘요. 아주 조금만 써요. 냄새도 달라질 거예요. 이번엔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멸치를 넣고 약한 불로 천천히 기다렸어요. 다시마를 넣고 타이밍에 건졌습니다. 이번엔 제가 했어요. 수연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면을 삶았어요. 그릇에 담고 국간장을 아주 조금 넣었습니다. 정말 조금이었어요. 색이 변하지 않을 만큼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마셨습니다. 달랐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국물이 깊어졌어요. 맑은데 깊었습니다. 밍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뭔가 아주 작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수연이 처음 내밀던 그것과 완전히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느낌의 일부가 거기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2번 마셨어요. 3번 마셨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계속 거기 있었습니다. 그 느낌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수연을 봤습니다. 수연도 마셨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아까와 달랐어요. 우리 둘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같은 걸 느끼고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였어요. 완전히 같진 않았지만 이거였습니다. 저는 한참 그 그릇을 내려다봤어요. 새벽 주방 불빛 아래서요. 28개 테이블이 비어있는 가게에서 며느리랑 둘이서 몇 주 동안 실패를 반복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멸치를 구분하는 법을 새로 배웠고 불 조절을 다시 배웠어요. 국간장이라는 것도 처음 써봤습니다. 60년을 요리한 사람이 다시 배웠어요. 그게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창피하지 않았어요. 이걸 손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팔 수 있을까가 아니었어요. 내놓을 수 있을까였습니다. 캐롤이 없는 이 가게에서 제 손으로 만든 이 국수를 처음 보는 사람 앞에 내밀 수 있을까였어요. 그게 무서웠습니다. 팔리고 안 팔리고 보다 그 순간이 무서웠어요. 내밀었다가 아무것도 아니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그냥 음식이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제가 느낀 그게 저만 느끼는 거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아버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 그릇을 보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국물이 천천히 식고 있었어요. 새벽 주방은 조용했습니다. 수연은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다시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 느낌이 또 왔어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래 생각했어요. 그리고 수연을 봤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정을 내린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연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한참 주방에 혼자 있었어요. 불을 다 끄고 가게 문을 잠그기 전에요. 28개 테이블을 한 번씩 봤습니다. 캐롤 볼펜이 꽂혀있는 계산대 서랍을 봤어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내일부터 메뉴에 올리자고요. 무서웠습니다. 60년 된 크랩 전문점에 한국 국수를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몰랐습니다. 볼티모어 사람들은 보수적이에요. 오래된 걸 좋아하고 바뀌는 걸 천천히 받아들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하려고 했어요. 그냥 두려웠습니다. 근데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미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날들이 3년째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더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용기가 됐어요. 이튿날 아침, 저는 메뉴판 한쪽에 잔치국수를 손으로 써넣었습니다. 글씨가 반듯하지 않았어요. 손이 조금 떨렸거든요. 그래도 썼습니다. 첫 주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메뉴판을 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국 국수라고 설명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넘겼고 어떤 사람은 익숙한 메뉴를 시켰습니다. 둘째 주에 한 명이 시켰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어요. 혼자 왔고 창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오래 보더니 잔치국수를 시켰어요. 저는 주방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손님한테 내는 거였으니까요. 정성껏 끓였어요. 멸치를 넣고 약한 불로 기다렸습니다. 다시마 타이밍을 맞췄고 면을 삶았어요. 국간장도 조금 넣었습니다. 지단을 올리고 그릇을 들고 홀로 나갔어요. 내려놓으면서 손이 또 떨렸습니다. 여성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주방 문틈으로 봤어요.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어요. 그릇을 다 비웠고 계산할 때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저는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여성은 다음 주에 다시 왔습니다. 또 잔치국수를 시켰어요. 말없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요. 저는 그걸 보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셋째 주였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낯선 손님이 들어왔어요. 나이는 40대 중반쯤 됐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걸 들어오는 순간 알았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알았습니다. 표정인지 걷는 방식인지
아니면 그냥 느낌인지요. 그 손님이 메뉴판을 폈습니다. 잠깐 봤어요. 잠깐이었는데 그 잠깐에 제 심장이 한번 쿵했습니다. 그리고 잔치국수를 시켰어요. 저는 주방에서 가장 집중해서 끓였습니다. 멸치를 넣고 불을 낮게 했어요. 천천히 기다렸습니다. 수연이 옆에서 손짓으로 알려주던 그 타이밍에 다시마를 건졌어요. 면을 삶았고 국간장을 아주 조금 넣었습니다. 지단을 올리고 그릇을 들고 홀로 나갔어요. 손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국물을 먼저 마셨어요. 숟가락으로요. 한 모금 마시더니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멈췄어요. 잠깐이었습니다. 그 잠깐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이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냥 그릇만 봤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카운터 뒤에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면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홀이 조용했어요. 그 사람이 먹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뭔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냥 두고 싶었습니다. 그 시간을요. 다 먹고 나서 그 손님이 계산대로 왔습니다. 저를 봤어요. 여기 한국 분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닌데요. 그 사람이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고향 생각났어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랑 비슷해서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은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계산대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그 말이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고향 생각이 났다는 말이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랑 비슷하다는 말이요. 제가 몇 주 동안 새벽마다 실패하면서 만들어온 그 국수가 누군가의 고향 맛과 닿아 있다는 말이요. 그게 무엇인지 한동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한테 전화를 했어요. 말하기가 어색했습니다.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한국 손님이 왔다고, 고향 생각이 난다고 했다고요. 수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 저는 그 말에 왜인지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어요. 전화기를 들고 창밖을 봤습니다. 볼티모어의 저녁이었어요. 항구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불빛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보던 불빛이었습니다. 그게 그날 밤은 달라 보였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달라 보였어요. 그 뒤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국 손님이 한 명씩 더 왔어요. 볼티모어에 한국 사람이 생각보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왔고 먹었고 다시 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왔어요. 뭔가 다른 게 있다는 말을 듣고 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냐고 물으면 그냥 맛있다는 말 들었다고 했어요. 어디서 들었냐고 물으면 친구한테 혹은 지인한테 혹은 그냥 어쩌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줄이 생긴 게 아니었어요. 천천히였습니다. 한 명이 두 명이 됐고 두 명이 네 명이 됐어요. 어느 날 점심에 보니까 테이블이 12개가 찼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숫자였으니까요. 주방에서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부터 두 팀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이게 맞나 싶었어요. 이 가게가 맞나 싶었습니다. 28개 테이블이 오랫동안 비어있던 그 가게가 맞나 싶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점심이 끝나기 전에 28개 테이블이 다 찼어요. 저는 주방에서 국수를 끓이면서 울 뻔했습니다. 참았어요. 주방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그 무렵 더글라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볼티모어에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수련이랑 같이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냥 온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더글라스가 가게 얘기를 꺼내지 않은 게 이상했어요. 들었을 텐데요. 어떻게든 들었을 텐데요. 그냥 온다고만 했습니다. 둘이 왔어요. 토요일 점심이었습니다. 가게가 반쯤 찼을 때였어요. 더글라스가 들어오다가 멈췄습니다. 가게를 둘러봤어요. 손님들을 봤습니다. 메뉴판을 봤어요.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자리에 앉았습니다. 더글라스가 아무 말 없이 앉는다는 게
그 사람한테는 큰 말을 하는 거랑 같아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제 옆에 왔어요. 주방 쪽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홀에서 떨어진 자리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저는 그 말을 한 번에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들었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수연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조금 빨개져 있었어요.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다가 그 너머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캐롤이 떠올랐습니다. 캐롤이 더글라스를 낳던 날이요.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간호사한테 아들이라는 말 들었을 때요. 그때 제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기억이 나요. 캐롤이 나중에 말해줬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표정이었다고요.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눈물을 닦으면서 웃었습니다. 캐롤이 그랬어요. 그 말이 지금 생각났습니다. 지금 제 표정이 그때랑 같을 것 같았어요. 바보 같은 표정이었을 겁니다. 아마도요. 저는 수연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우리 사이에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수연도 놀란 것 같았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냥 잡아줬어요. 손이 먼저 갔습니다. 말보다요. 말하려고 했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어요. 주방 불빛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흔들린 게 아닌데 흔들려 보였어요. 저는 58살 먹고 볼티모어 60년 전통가게 주방 앞에서 며느리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상해야 하는데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말했어요. 고마워요, 수연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며느리라고만 생각했던 사람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어요. 그 이름이 입에서 나오는 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불러왔던 것 같았어요.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 자리에서 둘 다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주방 밖에서 손님들 소리가 들렸어요. 그릇 소리, 의자 소리, 낮게 흐르는 말소리들이요. 가게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문을 닫고 혼자 가게에 남았습니다. 테이블을 닦았어요. 의자를 올렸습니다. 28개를 다 올렸어요. 하나씩 올릴 때마다 오늘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얼굴들이요. 말없이 국물을 마시던 사람, 옆 사람한테 맛있다고 말하던 사람, 그릇을 다 비우고 물을 한 잔 더 달라던 사람, 다 떠올랐어요. 계산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캐롤 볼펜이 있었어요. 꺼내서 손에 들었습니다. 오래 들고 있었어요. 볼펜이 달아 있었습니다. 캐롤이 쓰던 것이니까요. 3년 동안 아무도 쓰지 않았는데 달아 있었어요. 그게 이상하게 반가웠습니다. 창가 테이블로 갔어요. 캐롤이 화분을 두던 자리요. 거기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볼티모어 밤이 보였어요. 항구 쪽에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짠 냄새가 났어요. 어릴 때부터 맡아온 냄새였습니다. 12살에 처음 주방에 들어오던 날 맡은 냄새였어요. 아버지 가게에서요. 그 냄새가 지금도 났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 도시의 바람 냄새처럼요. 조용했습니다. 가게가 이렇게 조용한 게 오랫동안 무서웠어요. 근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가득 찼다가 비워진 공간의 조용함이었어요. 텅 비어있던 조용함과는 달랐습니다. 캐롤한테 말하고 싶었습니다. 소리를 낸 건 아니에요. 그냥 속으로요. 당신이 부탁한 거 지켰어요. 가게 잘 있어요. 오늘 28개 테이블이 다 찼어요. 오래간만에요. 그리고 수연이가 아이를 가졌어요. 더글라스 아이요. 당신 손주가 될 거예요. 당신이 알면 좋겠다 싶었어요.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서요. 한 가지 더요. 잔치국수라고 있어요. 한국 음식인데요. 맑고 따뜻하고 억지가 없는 음식이에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국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 뭔가가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좋아했을 것 같아요. 꼭 당신 같아서요. 맑고 깊고 억지가 없는 게요. 볼펜을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게 불을 껐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밖으로 나와서 잠깐 섰습니다. 볼티모어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짠 냄새가 또 났습니다. 항구 쪽 불빛이 물 위에 번지고 있었어요. 오래된 도시의 오래된 밤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걸 보고 있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살아보는 것 같았습니다.